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멀리 하와이에 계신 홍희 작가님 모시고 우리 대화할까요? 프로그램 진행할 건데요. 저희 인사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입니다. 기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와이 별일 없으시죠?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뉴스가 크게 나가지고. 네, 마우이에 불이 크게 옆섬에서 나서. 불이 났다고. 그 정도로 큰 불이 난 적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이 미국 연방 정부에서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까지 지원해줄 정도로 좀 불이 크게 났다 그래요. 사망자도 많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어쨌든 작가님은 무사하셔서 저희가 너무 안심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하와이 그러면은 섬이 한 개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섬이 8개. 제가 한번 8개나 돼요? 저는 4개만 알고 있었거든요. 8개고요. 4개의 마우이. 섬이 가장 유명해요. 관광지로서도 유명하고 사람들도 많아요. 마우이 굉장히 유명하고 네. 빅아일랜드. 네, 맞아요. 여기 화산 큰 거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지금 작가님 사시는 오하우 섬. 네, 맞습니다. 하나가 더 뭐예요? 카와이? 네, 카와이도 관광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4개가 더 있다. 네. 근데 저도 잘 몰라서 네. 이름이 생각이. 네. 괜찮습니다. 네. 네. 하와이에서도 지금 계시는 곳이 오하우 섬. 오하우 섬, 네. 호놀룰루가 있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모든 비행기가 지나가는 곳. 네, 여기가 주도가 있는 곳입니다. 큰 화산이 있는 섬이 빅아일랜드죠? 맞죠? 네, 맞아요. 아직까지도 화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화산이 있는 곳이 빅아일랜드예요. 그게 제가 얼핏 보니까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에 네. 화산섬이 나오는데 그게 거기가 모티브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하와이 문화랑 폴리네시안 문화를 모티브로 한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들었어요. 네. 오늘 갑자기 하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와이 한 번 더 소식통. 했고요. 네. 네. 현지 특파원.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뭘까요? 네, 제가 오늘 대화하고 싶은 내용은 제3문화아이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저희가 제3문화아이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의와 설명을 드리고 문화 차이 그리고 이 제3문화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 몇 문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보시고 그냥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네. 퀴즈라고는 하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틀리는 게 없다. 네, 아주 정답이 좋은 없어요. 퀴즈네요. 먼저 첫 번째 문제. 가운데에 있는 꽃은 어느 그룹에 속할까요? 이게 답을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좀 있긴 있네요. 이미 보셨던 퀴즈인가 봐요.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건데 그런데 그때 그 분석 결과를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저는 먼저 오른쪽 같아요. 네. B요. B에 속한다. PD님은 어떠신가요? 이거 그래도 굳이 넣는다면 A.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나무 원통을 닥스라고 부른다면 양쪽에 있는 물건은 어떤 것을 닥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가운데 있는 물건이 나무로 된 원통형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미지로 만들어진 원통이고 오른쪽은 나무로 만들어진 직육면체. 근데 중간에 있는 동그랗게 돼 있는 나무의 원통을 닥스라고 한다면 둘 중에 어느 걸 닥스라고 부를까? 저는 오른쪽 나무. 저도 나무. 네,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위아래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남자는 행복해 보이나요? 가운데 있는 남자는 행복해 보이는가?
그 위에 있는 남자는 나르시시스트인데 행복한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남자는 공감적으로 행복한 것 같아요. 네네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네, 중간에 맞아요. 있는 사람은 똑같이 웃고 있는데 맞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느냐 아니면 같이 웃고 있느냐인데 더덕님이 얘기하신 그런 표현 나르시시스트 아주 훌륭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딱 처음에 봤을 때 일단은 2번 넘버를 갖고 있는 저 남자분만 보였고 네. 뒤에 배경에 있으신 분들은 좀 있다가 보였기 때문에 네네네. 뭘 묻고자 하는 거지 하고 잠시 생각했었어요. 아, 그러면 일단 둘 다 행복해 보이지만 위쪽 남자는 나르시시스트의 공감대가 떨어지고 아래쪽 남자는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모습. 네. 뭐 2번 남자분이 속고 있을지도 모르죠.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왕따인지도 몰라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지금 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 두 가지를 함께 묶는다면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저건 답을 너무 알아가지고. 네. 네. 원숭이, 팬더, 바나나. 동양인은 원숭이 바나나. 맞아요. 서양인은 원숭이 팬더. 네. 맞아요. 다음 문제도 왠지 아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앞쪽에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우주선 중에서. 이거 참 제가 그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가끔 영화가 들리거든요. 대체로 안 들리다가 가끔 들리면 확실히 영어는 I가 네.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오, 있고 맞아요. 한국말은 우리 네. 또는 당신이 중심, 그러니까 주어가 빠졌을 경우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문제인가 봐요. 네. 저는 위쪽에 있는 거 지금 위쪽으로 가면 좁아지잖아요. 네. 그쪽이 앞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 좀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저게 같은 위치에 있고 네. 이 사이즈가 다른 거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원근감이 줄로 서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차례대로 작은 거, 그럴 중간 때 거, 볼 큰 때. 거가 있다. 그냥 똑같이 네 그렇게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우주선, 저는 봤던 관점이 우주선이 제가 봤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건지 앞으로 오는 건지의 문제, 저한테 오는 건지 아니면 절로 가는 건지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절로 가는 쪽이 앞이라고 본 거죠. 네. 저요? 저는 앞쪽에 있는 게 없다? 다 같은 위치에 있다? 특이합니다. 외계인일지도 몰라요. 저는 UFO잖아요. 앞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위아래라고 생각을 하고 외계인.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저렇게 낸 거는 문제에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기대. 앞뒤가 아닐 거야. 네. 한국 사람들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볼 때마다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지금 장난감이 있는데요. 이 장난감으로 아이와 어떻게 놀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거 그냥 저는 어릴 때 아이랑 놀던 장난감이라 네네. 그냥 가지고 모래놀이터 가서 놀았었거든요. 네네. 네.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저도 비슷해요. 같이 노셨나요? 말 특별히 안 해주고 대화 없이. 우리 불쌍하다. 도구를 주고 그냥 노는 거 지켜보면서 네. 아이가 하는 말에 네. 그냥 대꾸해주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PD님께서는요?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좀 더 놀다가 지치면은 다른 놀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네네. 물 갖고 놀 것 같아요. 물. 네, 그 다음 문제는요. 풍선이 갑자기 하늘로 날아갔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이가 놓쳐서? 놓쳐서. PD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느껴졌는데 두 번째 느낀 거는 그 애니메이션 업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 아저씨가 풍선 장수 아저씨잖아요. 네. 그 아저씨가 풍선을 하나 띄운 것 같다라는 느낌? 동심의 세계로. 다음은 지금 이 사진을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호랑이가 네. 주변을 살피고 있어요. 무언가 먹잇감이 있나 없나. 먹잇감이 있나 없나. 네.
저는 처음에 호랑이가 절 쳐다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빤히 쳐다보니까 저랑 눈이 안 마주치고 있어서 네. 뒤에 누가 따라오나 이렇게 보는 느낌? 오, 경계를 하는 느낌. 뭐 호랑이가 경계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경계라기보다는 그냥 돌아보는. 그냥 돌아보는. 음. 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사진 찍을 때 어떤 구도로 찍으시길 원하시나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왼쪽은 얼굴이 완전 크게 나오는. 네, 얼큰이야. 전 2명이냐 3명이냐를 묻는 줄 알았어요. 오, 저런. PD님은 어떤 구도가 더 마음에 드세요? 그러니까 얼큰이라는 문제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면 당연히 저도 오른쪽을 선택을 하겠지만 네. 2명, 3명, 그러니까 전 중간에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 얼큰이만 아니었다면 저는 왼쪽을 선택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일단 기피디님은 얼큰이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렇게 그렇죠. 사진을 찍어줘요. 이런. 네. 제가 그게 문제군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문하실 때 커스텀 많이 넣으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메뉴 있는 대로 받으시는 편인가요? 메뉴 있는 대로. 전 귀찮아서 이게 전 미국 가가지고 제가 커스텀 안 하는 게 이유가 네. 영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귀찮은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고기 먹을 때 네. 양념된 거보다 그냥 생고기를 더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회를 먹어도 초고추장 싫어하고 그냥 딱 먹는다 와사비, 간장 가볍게. 오리지널 맛을 좋아한다는 뜻이시죠? 그렇죠. 네, 길게 설명하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들으시는 분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위에 이제 제가 10문제를 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그 EBS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됐던 동과 서, 제목이 동과 서라는 다큐멘터리에 동양인의 시각과 서양인의 시각을 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가 제3문화아이였는데요. 이 제3문화아이가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고 그리고 다른 문화로 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 문화 차이를 설명드리고자 지금 이 질문들을 가져왔어요. 그 제3문화아이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제3문화아이는 그 정의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해 다른 문화와 국가 사이에서 발달기의 상당 부분을 보냈으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게 1950년대에 처음 사용이 됐는데요. 여기서 제3문화아이라는 게 제1문화가 본국의 문화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국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문화 또는 부모님의 문화가 제1문화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문화는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문화, 현지의 문화, 그 거주 국가의 문화라고 해서 제2문화가 되고요. 제3문화는 이 두 가지 문화 사이의 문화, 그래서 중간 문화라고도 불리는 게 제3문화입니다. 네, 이 제3문화는요, 이제 국외 거주자, 공동체들 간에 공유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만 13세에 중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 발령이 나셔서 저희 가족이 다 함께 중국으로 가서 저는 중국에서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를 예로 들자면 그 제1문화는 한국 문화가 되겠고
제2 문화는 중국 또는 제가 다녔던 국제학교, 그 외국인의 문화, 그리고 제3 문화는 저와 이제 그 중국에서 살게 된 수많은 다른 아이들, 외국인 아이들이 형성하게 될 그런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계관을 넓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이게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하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다른 문화로 나가서 동시에 그 현지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하거나 동화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겪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 등, 그리고 어느 문화에도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소속감의 부재를 느낄 수도 있다고 해요. 어떠셨어요, 작가님은?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들이 그 외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당연하게 받아지는 것들을 제가 아예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으니까요.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데 10대나 아니면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이 그 호르몬이 막 급등하고 그리고 이제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나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성장 발달기에 이제 인지 능력이 발달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내가 처한 그 문화를 스폰지처럼 흡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배운 예를 들어서 친근감을 보여주는 표현이나 제스처, 내가 호감을 표현하는 것, 우정의 개념, 또는 뭐 긍정의 표현이나 뭐 바디랭귀지 같은 것들, 이런 게 약간 미묘하게 다르면서 한국에서 내가 배운 것들이 약간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현지 문화 또는 제3 문화에서 새로 생겨나는 그런 기준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제3 문화 아이가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완전히 흡수를 했을 때 내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사춘기도 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서적인 발달이 된 상태에서 약간의 고집도 있고 이제 머리가 단단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어느 정도 적응하고 그 문화에 다시 재흡수될 수 있는지, 그런 문제 아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저의 경험상으로는 화가 나는 포인트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태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슬퍼할 때 슬퍼하는 이유를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를 해주고 싶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대하고 싶은데 그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이분께는 또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문화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쭉 나고 자란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교과 과정을 공부하고 똑같은 사회에 살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뭐 형제 자매들도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여러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이주자 또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아까 맞아.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뭐 작가님이라든지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요즘에는 1년 살기, 뭐 반년 살기 이런 식으로 해외 거주 경험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의 맞아요. 언어 교육을 위해서도 이제 외국에 잠깐씩 해외 여행이라도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UN에서 나온 통계를 보시면은요, 세계 약 2억 8천만 인구가 외국인 신분으로 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 인구의 약 14.6%, 4천만 명 정도가 미성년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4천만 명이라는 게 지금 이 통계가 2020년 통계거든요. 근데 3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대요. 이 4천만이라는 인구수가 1980년대 우리나라 인구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본국이 아닌 해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3문화 아이로 정체성이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세계 시민, 우리 왜 지구촌이란 말도 하잖아요. 글로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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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미래의 원형 시민, 프로토타입 시티즌이 될 거라고 해요. 사실 그 PD님과 작가님도 해외 생활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1년 정도? 네. 짧았지만 미국에서 살았었죠. 언제 가신 거세요? 혹시? 20대 후반. 20대 후반. 29, 30. 네. 몇 년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재작년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짧게든 길게든 해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엑스팻, 국외 거주자 또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집단을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흩뿌려진다는 단어에서 유래한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3문화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1950년대였잖아요. 그때는 군인이나 선교사 또는 외교관, 해외 주재원, 파견 노동자 이런 가족들을 포함을 했다고 해요.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넓어져서 노마드 생활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을 포함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그 제3문화아이는 이민자, 재외동포, 교포 또는 조기 유학생이나 해외 입양아 또는 성인이 되어서 해외로 나간 그런 케이스와는 조금 다른 게, 어렸을 때 자아 형성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사춘기 시기에 가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거든요. 그래서 제1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만약에 이민을 왔거나 이민 2세, 3세였으면은 현지 문화에 완전히 융화되면은 사실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러기도 맞아요. 어렵고 다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본국의 문화를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벗어날 수도 없고 현지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거나 아예 배제할 수도 없는 그 약간 절충하는 그들만의 문화, 그래서 제3문화의 위치에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재외국민 현황을 봤을 때 250만 시대예요. 이거는 이제 물론 성인들도 포함한 수치이긴 하지만 250만 시대에서 이제 함께
그 해외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또는 한국으로 외국 아이들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로 열리면서 문화들이 많이 섞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네. 한국민으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또는 하나의 사회나 공동체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저 정도 되는 게 지금 보면 영주권자까지만 카운트한 게 보이거든요. 네. 저렇다면은 해외로 나가서 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저 카운트에서 빠진 거잖아요. 아, 복수국적. 그러니까 실제로는 맞아요. 그런 경우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른이 돼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해외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해외 생활을 경험하시거나 장기 여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면은 숫자는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제3 문화 아이가 어른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온 경우 Third Culture Kid라고 하더라고요. 어른이 된 제3 문화 아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입시를 했을 때 그 상태, 이제 성인이니까 저도 어른이 된 제3 문화 아이가 되겠죠. 그런 아이들에 관해서 최근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연구는 사실 미국이나 약간 그 서양 문화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학문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외에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른이 된 제3 문화 아이는 정체성 혼란이랑 소속감 부재로 인해서 사춘기를 더 길게 보낸다고 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본국에 완전히 된다고 느끼지 못해서 그 모국 문화를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를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커서도 자연스럽게 해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950년대에 이 학문이 처음 시작됐으니까 그때 아이였던 분들이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죠. 네.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연구를 미국에서 먼저 시작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미국이 아마도 2차 세계대전을 맞아요.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고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들에서 생기는 것 같은데 그들이 바라보는 그 지금 얘기하셨던 어른인 제3문화 아이와 우리가 그 이후에 겪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점이 굉장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그 나라 국민성이나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지금 작가님이 얘기하시는데 일부는 한국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일 것 같고 일부는 미국인들이 해외를 다녔다가 들어왔을 때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풀어주실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각 나라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나라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한국인으로서 해외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해외에 나가서 지금 생활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언어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의 제1 언어는 당연히 한국어일 테고 그리고 제2 언어, 현지 언어는 중국어였잖아요. 그리고 제3 언어로 제가 또 공부해야 됐었던 게 영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제3 문화 아이와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원어민으로 영어를 이제 자유자재로 생활을 하다가 해외로 갔을 때 이제 받아들여지는 임팩트가 조금은 다를 것 같긴 해요.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은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대학교를 한국으로 입시를 한 후에도 교환학생이나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해외 봉사활동,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는 제가 다 나가봤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외국을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라는 언어를 외국어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제2 언어로서의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굉장히 흥미를 느껴서 영어영문학과 학사 졸업을 하고 석사로 제2 언어학, 그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영어교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가졌던 직업도 예를 들어서 재외국민 특별 전형 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즉 또 다른 제3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전공, 석사 전공도 제3문화 아이의 다중 언어와 자아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두고 석사 유학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3문화 아이라는 환경 속에서 있었던 경험이 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저의 커리어라든지 전공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그럼 지금 석사 논문을 듣고 있는 거군요. 석사 논문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석사 논문은 완전히 네. 학술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느낀 점, 감상을 편하게 말하고 네네. 싶어서 이 내용으로 가져왔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 제가 준비한 제3문화 아이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